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네요.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미국 뉴욕 증시를 보니까 그동안 필라가 잘 갔죠. 이제는 좀 약간 조정받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한도 끝도 없이는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당하게 오르고 또 조정받고 또 오르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뚜렷한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혼조입니다. 혼조로 마감을 했고 지난 이틀 강세장 이후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숨고르게 들어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 보니까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285.3포인트 떨어져서 49,098.7에 장을 마쳤는데 S&P 500도 전장보다 2.26포인트 상승해서 6,915.61, 나스닥도 65.2포인트 올라서 23,501.24의 거래를 마쳤네요. 이렇게 3대 주가 지수는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오후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국 대형 함대가 이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개장 후에 저가 매수세가 또 유입되다 보니 3대 주가 지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엇갈렸는데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빅테크가 탄력을 받았는데 연일 증시를 달궜던 반도체 관련주는 1% 넘게 빠졌습니다. 여기에 또 전통산업주하고 우량주 위주의 다우지수가 줄곧 하락세를 유지했는데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상승으로 방향을 좀 바꿨네요. 특히 인텔은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이 급락을 했고 이날 인텔을 보니까 1분기 매출을 117억 달러에서 127억 달러 이 사이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 평균 예상치 125억 1000만 달러에 못 미치는 그런 수치죠. 인텔 주가는 하루 만에 한 17% 정도 빠집니다. 인텔 주가 폭락은 여타 반도체주 하락으로 이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빠지고 브로드컴, ASML, 퀄컴, ARM 1~2%대 하락을 했습니다. 빅테크로 투자금이 몰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 3.28%, 아마존 2.06, 메타가 1.72, 엔비디아가 한 1.53% 이제 상승을 했죠. 이제 투자자들은 다음 주 27일, 28일 열리는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 회의 이거와 그 차기 그 미국 중앙은행 의장으로 시선을 이동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차기 미국 중앙은행 의장을 지명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었죠. 그래서 과연 누가 될 건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해시시 될 건지 해시 그 사람이 될 건가 모르겠네요. 워시가 될지 한번 잘 봅시다. 해시, 워시 이 둘 중에 안 되겠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국이 엔비디아의 AI 칩이죠. H200의 수입을 곧 승인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 젠스랑 엔비디아 그 CEO가 중국을 직접 방문을 했어요. 24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니까 황 CEO는 전날 중국 상하이에 도착을 했고 첫 일정으로 상하이 내에 마련된 엔비디아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매체죠. 그 통신커지에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을 했는데 이 황 CEO가 직원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회사 주요 이슈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다만 H200과 관련해서는 오간 얘기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로 알려지네요. 황 CEO는 지난해 연초에 방중 때하고 마찬가지로 상하이나 베이징, 선전 이런 지사를 방문해서 신년회에 참석하고 공급업체 신년 할애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황 CEO는 보통 그 춘제를 앞두고 중국을 방문했어요. 다만 이번 방중은 특별한데 중국 정부의 H200 수입 승인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이뤄진 방중이기 때문이죠. 업계에서는 이번 방중을 통해서 H200의 중국 수출을 확정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미국 정부는 그동안 H200의 대중 수출을 금지했는데 작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개별 심사를 거쳐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죠. 다만 중국에서는 세관에 H200 통관 금지를 지시하고 기업에도 구매 금지를 종용하는 등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어요. 실제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하지만 블룸버그에서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정부가 자국의 기술 기업들에게 H200 주문 준비를 지시했다고 이제 보도를 한 거죠. 황 CEO는 중국 수출용 저성능 H20 판매와 관련해서 지난해 3차례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작년 연초에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에 불참하고 중국을 찾아서 직원들에게 세뱃돈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해 7월 중국 공급 박람회 때는 개막식 연설을 중국어로 시작을 하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색 가죽 재킷 대신에 중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적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미국은 2028년에 그 달에다 인간을 보내고 2030년에는 영구적인 달 기지를 건설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전 세계가 깜짝 들썩였는데, 이날 발표된 미국의 우주 우위 확보 이 행정명령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우주 분야에서 군사적인 우위를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고, 마침 전해진 스페이스X의 스페이스X 기업 공개 추진 소식도 우주 항공 기업들의 그런 주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주 개발이 정책 모멘텀과 이제 시장의 그 기대를 등에 업고 올해 증시의 주요 테마로 부상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스페이스X 관련된 그런 기업들, 섹터 종목들을 요즘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관련 기업들 주가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스페이스X 관련된 그런 기업이나 섹터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X. 나스닥은 0.28% 올랐는데 나스닥 100이 0.34% 좀 올랐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리고 S&P 500은 보합이고 다우존스가 많이 빠졌어. 0.58%. 다우가 상당히 힘이 안 좋아요. 필라델피아도 1.2% 빠졌고요. 8,000이 깨졌네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1.53% 올랐고요. TSMC 2.29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0.5%, AMD는 2.35% 올랐고, 어플라이드 1.13, KL이 0.8 올랐는데, 브로드컴이 계속 빠지네. 보니까 브로드컴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 ASML도 0.4% 빠지고, 램 리서치 1.25% 빠지고요. 인텔이 17% 빠졌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인텔 폭락을 했네요. 그동안 계속 올랐는데 확실히 한번 더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